아빠는 할머니와 둘이서 여행을 간다고 하와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방에 혼자 남아 눈물을 글썽였다고 6살 아들이 저에게 한 말이 정말 그렇습니다. 2명만 갈 수 있다고 해서 집에 있어야 했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아들에게 달려가 꼭 안아줬어요. 주말 3일 동안 출장을 갔다가 남편에게 아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어둡고 텅 빈 방에서 나온 아들이 할머니와 함께 하와이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여행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를 여행에 남겨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힘들었을 텐데 내 아이가 없었다면 너무 외로웠을 텐데 지금쯤은 답답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지도 몰라. 처음에는 가족 생활에 협조하다 아들이 자라면서 남편이 점차 노숙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도 주말에도 어머님과부터 생활하다 지쳐서 몇 번이고 의논만 하다가 그런 남편과의 한계를 느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근처에 계시는 부모님 덕분에. 이번에 우리 아들을 누가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출장이 부모님 휴가와 겹쳤기 때문에 남편에게 집요하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결과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 어떻게 우리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원래 그런 남자였어. 그런 짓을 해서 정말 실망이야.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괜찮아. 다시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아도 돼. 미안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이름 헬렌입니다. 저는 기계무역회사의 32세 영업사원입니다. 기업에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많은 여행과 고객 접대를 포함합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영업 확대와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좋아합니다. 그 이후로 해왔던 일입니다. 저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마크는 계열사 기획부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기업 직장에서는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모임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서 몇 달 동안 친구로 술을 마시다가 그의 집으로 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날 기회가 늘어났고 몇 년 후 결혼이 중요해지면서 상호 호감이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이 이미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은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계획을 촉진시켰습니다. 약혼 사실을 가족들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 마크의 아버지는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마크의 어머니는 혼자 계시고 초조하지만 조심스럽게 선물을 고르고 옷도 세심하게 챙기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로의 리셉션은 문을 연 순간부터 차가웠고 그녀는 내가 침입자라도 된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만에 입술을 오므렸다. 급히 내놓은 차는 놀라울 정도로 뜨겁고 약했고 마크는 결혼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우리의 연애 이력과 임신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적어도 내가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외 아이를 갖는 결혼 생활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녀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적절하다고 그녀는 나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마크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루됐는가? 나는 솔직히 인정할 수 없다. 그녀는 당황하여 경멸을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마크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헬렌이 이전에도 그녀의 일에 헌신한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한 후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진지하며 남자들과 장난을 치는 유형이 아닙니다. 그의 방어적인 방어는 그의 말에 충실하게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일로 마크를 만날 관계를 거의 가질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가 시간이 있으면 밖에서 함께 보낼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크가 말하면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이야기는 여자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리도 모른 채 남자인 척하는 것도 좋지 않아 계속 불만을 토로했지만 결국 우리 결혼을 축복해줬어요. 임신한 걸 미리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일에 헌신했다는 비난을 받은 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세대는 아직도 낡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 처음부터 냉랭한 태도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 같아 결혼에 반대가 있었던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린다. 우울한 표정을 우산 밑에 숨기고 중얼거렸는데 마크는 차분한 미소로 답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참 대단하다. 엄마는 이제 혼자 사셔서 사람을 자주 못 만나요? 그냥 긴장한 건지 쑥스러운 건지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우리에게 익숙해지자 그의 낙천적인 목소리는 그가 나를 격려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무관심한 것인지 비소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분명히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을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나의 부정적인 견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알아야 할 게 있지. 급하게 결혼식 준비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한 참이었다. 혼인신고를 하고 새 집으로 이사했다. 통근하기 편하고 부모님 집에서 가까운 곳을 택한 이유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부모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필요할 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크는 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시어머니와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해서 거리를 두었는지 여부나 아니면 우리 공간에 대한 존중으로 시간이 빨리 갔다고 말할 수 없었고 임신이 진행되면서 출산 휴가를 냈습니다. 회사는 나의 부재를 아쉬워했고 내가 이를 사랑하는 동안 동료들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 내 경력을 평가하지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는 계속 성장하여 직장에 복귀하기로 약속했고 건강한 아들을 맞이한 후 곧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크와 부모님 모두 서둘러 축하하러 왔습니다. 수고해서 첫 손자의 얼굴을 보니 정말 기쁘다. 마크가 아들이라고 하는 동안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연습하지 않은 손으로 아들을 세심하게 안고 있는 모습이라 아들을 샘이라고 이름 지었고 샘샘이라고 불렀다. 나와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속으로 간지러움을 느꼈다. 마크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삶을 돌보는 일은 신생아를 돌보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고 마옥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옥가 유능한 아빠라는 것은 제가 그에게 농담을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옥는 엄마가 저를 키운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만족스러워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라. 그 순간 마크의 말이 더 불안했어야 했어. 우리와 우리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어머니를 키우는 불편함 아직 돈을 많이 지불하지 않았어. 육아의 긴 여정이 될 테니 우리 서로를 응원해줬어. 미래가 기대됐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아들을 위한 어린이집 구하고 출산 휴가 연장하느라 애썼어. 육아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샘이 고개를 들고 앉았어. 마옥는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마옥는 일찍 집에 오려고 노력했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최근까지 3이 1살이 되었을 때 초기에 좋은 보살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옥는 일찍 집에 오지만 집안일을 돕거나 집안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3이 어머니와 통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 그는 나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없이 외로워 보였거나 다른 불만 중에서 스스로 요리할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이것을 보면서 나는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가 또한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는 3이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마옥가 멀리서 어머니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쾌활했고 1년 후에는 짜증이 더 커졌습니다. 마옥가 저녁과 주말을 우리와 함께 보내기 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지금은 계속 부모님 집에 있습니다. 바로 퇴근하고 평일에도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주말에도 회사에서 바로 부모님 집으로 간다는 문자를 받곤 해요.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대답해도 무시당하고 직접 통화하려고 전화 표시에 미안하다고 지금 바빠서 엄마 집변기 전구가 나간 것 같은데 고치는 중이래. 뉘우침도 없이 이렇게 말하니 나를 밀어내네. 확실히 엄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부모님 집에서 매일 밤을 보내는 이유인가. 피 끓는 엄마가 혼자서 쇼핑을 다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 그렇지. 세제 무거운 양념들과 큰 물건들 사려고 노력해. 그녀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그녀와 함께 있고 나는 그녀의 외아들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나는 그가 정말로 그의 부모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맙게도 바람을 피우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는 거의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엄마는 왜 나이가 있는데도 놔주지 못하나요? 엄마는 스스로 관리하거나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지만 집에 한번 오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끝났어 왜 맨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는지 우리가 결혼을 발표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의 어머니가 가졌던 냉담한 태도가 생각났어요. 이런 불쾌한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소용돌이치면서 판매직 덕분에 사실상 혼자 육아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나는 신체적으로 강하지만 어느 날 마오카 집에 있을 때 불안감이 커져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마오카 항상 자리를 비울 때 그에게 진지하게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일손이 부족하고 나도 힘듭니다. 나도 외롭습니다. 3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아빠를 좀 더 만나주세요. 부탁해요. 가족을 위해 시간을 더 내자. 밖에는 쏟아지는 폭우 소리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크는 입을 비틀며 줄을 서서 변명하며 엄마가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면했습니다. 힘든 시기인데 혼자 집 관리도 장도하기 힘든 나이인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일을 도와주면 어떨까? 나머지 날은 우리와 함께 보내는 게 어때? 그렇게 균형을 이루는 게 어때? 마크가 대립적이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차분한 어조로 계속해서 부인하지 않고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하면서 배운 것이므로 하루를 결정하고 남은 시간은 엄마만 혼자 두라는 말씀이군요. 그때 나는 회유하고 있었는데 마크는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몇 번이나 말해야 합니까? 엄마는 혼자 살고 있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외로워요. 전혀 안타깝지 않나요? 항상 자기 생각만 하시나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남편이 답답해서 진정하고 얘기하자 감정으로 책임을 떠넘기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거친 말 필사적으로 대화를 구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가족과 그의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뿐이었지만 지금의 태도로는 솔직한 논의가 불가능해서 실망했습니다. 남편이 이게 전부인지 의문을 품고 얼마나 유치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천둥의 큰 박수 소리와 함께 천둥 소리가 심해졌습니다. 갑작스런 천둥번 개소리가 우리 아들을 놀라게 해서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그냥 천둥이에요. 아들에게 달려가는데 짧은 대화 후 마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날씨가 좋지 않아 엄마가 식사를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고 내가 그녀를 도우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이 닫힐 때 천둥이 두통을 느끼며 겁에 질린 우리 아들을 달래기 위해 나에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왜 못 견디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비축해두지 못했는지 매일 저녁, 주말에 아들을 독점해야 하는지 혼자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면 병원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는 시설이지만 마크로부터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마치 폭풍 후 밖의 폭풍처럼 내 안에서 마침내 어린이집에 자리를 잡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변함없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출산 후 경력을 재개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일이 제 시간에 끝나지 않아 제한된 어린이집 시간에 따라잡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근처 부모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은 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즐겁게 보살펴주는 셈은 볼 때마다 너무 많이 성장하고 있다.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면서 사려 깊게 말한 그녀의 말은 휴가 동안 괴로운 마음에 폭탄이 되었다. 나는 새로 지었다. 동료 및 고객과의 관계로 다시 영업사원으로서 판매 실적을 확대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고 이 정도까지 일할 수 있는 여직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출장이 시작되자 상사가 저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면 일할 기회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되어서 부모님을 설득하여 아들을 밤새 돌보라고 했고 그들은 행복하게 잠자리와 수건을 준비했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평 없이 부모님 집에 머무는 환경 시간이 흐르고 아들 샘은 아직 작아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빛나는 1학년의 등 뒤에 배낭이 너무 커 보였고 아침에 나와 함께 집을 나가고 방과 후에 학교에 가곤 했다. 학교를 돌보거나 우리의 일상이었던 저녁에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부모님 삶은 동료들 사이에서 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실내에서 기차 놀이를 하거나 거친 놀이보다 식물과 꽃을 탐험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조용한 소녀와 소년 엄마였습니다. 학교 정원에서 애벌레를 찾다가 간절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들으니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샘의 성장을 지켜보려 하지 않는 남편이 안타까워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요일부터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일요일 저녁에 귀국 예정으로 여러 지역의 고객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6살 아들과 함께 힘든 일정이라 조정을 하려고 했으나 고객 사정으로 인해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사정을 설명했는데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버지랑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다 준비됐으니 괜찮으시겠어요? 걱정하시는 모습을 취소해도 괜찮으시다면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건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을 취소하지 마세요. 흔치 않은 기회이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엄마는 몇 번이나 사과했지만 여행 목적지에 대해 물었을 때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가겠다고 하더군요. 조금 떨어진 온천 리조트로 오랜만에 함께한 여행이었는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편안하게 즐기길 바랐습니다. 남편 마크와 상황을 상의했기 때문에 샘을 잘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주말에 부모님이 여행을 가는데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샘은 이제 6살이니까 아기였을 때만큼 어렵지는 않아 빈둥거리며 TV를 보면서 마크는 H를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어. 엄마 혼자. 또 그렇지 않아. 나는 솟아오르는 좌절감을 억누르려고 노력했고 그렇지 않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부모님과 함께 그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샘은 이번 주말에 잘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대답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자기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인데 짜증을 억제하면서 그에게 정말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가 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샘을 돌본다고 일요일 저녁까지 강조하며 급하게 출장 준비를 시작했다. 샘이 태어났을 때 함께 육아하자고 했던 약속이 떠올랐는데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 완전히 달라진 태도. 출장이 너무 힘들어서 신칸센을 타고 고객을 만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호텔 침대에 쓰러져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규모 교육을 참석했고 마지막 일요일은 신칸센을 타고 여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락으로 2배인 골프 행사를 위해 상사와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향할 무렵에는 날이 정말 맑아지고 일몰이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지는 해가 우리 아파트 건물을 거의 비췄습니다. 눈부시게 3일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마크가 집에 있을 때 이상하게 문이 잠겨 있었는데 머리 위에 물음표가 붙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마크에게서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흔적도 없고 TV 소리도 안 나고 커튼이 내려져 있는데 바깥의 노을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어리둥절의 거실 문을 열었는데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던 거실에서 본 광경에 말문이 막혔다. 샘 소파에 혼자 불도 켜지 않은 방. TV도 없이 아들은 조용히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정말 겁이 났다. 샘이 가방을 떨어뜨렸다. 나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이름을 외쳤다. 샘 혼자. 남편은 어디 있지? 왜 집에 없나? 샘 혼자 나가서 엄마가 나를 알아보고 샘은 책을 덮고 나를 껴안았나 봐. 외로운 눈물이 흘렀나 봐. 무슨 일이 있었나? 너 혼자야? 샘 아빠는 어디 계시나요? 쇼핑하러 가면서 질문을 퍼붓던가 샘이 막 울려고 하는 얼굴을 봤다. 말을 하려고 애쓰다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 미안. 한꺼번에 대답하기 힘들어. 아빠가 샘을 안고 있었던 건 어디 있지? 나는 다시 물었다. 그는 울면서 할머니와 함께 떠났다고, 내가 충격에 소리쳤다고 말했다. 샘은 시어머니를 언급한 것은 그가 할머니 댁에 갔다는 것이 사실이고
당신은 할머니 집이 아니라 여행을 가려고 여기에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여행 가서 하와이 간다고 티켓이 2장밖에 없어서 혼자 집에 있어야 했고 샘이 계속 울면서 책이 쿵 하고 손에서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부터 샘을 꼭 안고 아빠가 없어진 지 얼마나 됐나요? 떠나는 것은 샘이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샘이 여기 없다면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남자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계획이 미리 정해졌더라면 남편은 그것을 핑계로 샘을 돌보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은 늘 그리고 내가 들은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마지막 순간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기력이 쇠퇴해서 혼자 쇼핑도 못할 정도인데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걸리는 하와이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면 그녀는 그렇게 허약하지도 않다. 샘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샘을 할머니와 단둘이 여행에 남겨둔 것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용서할 수 없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인간으로서 많이 실망했겠지. 많이 힘들었겠구나. 외롭고 무서웠겠구나. 아들에게 계속 다정하게 말했지만 괜찮아. 다시는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알아서 처리하겠다. 결심했다. 남편이 우리 아이를 이 정도로 방치하면 그런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혼하기로 했다. 하루 휴가를 내고 쉬었다. 평소처럼 직장에 복귀했고 저녁에는 부모님이 샘을 돌보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휴대폰에는 매일 남편으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그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일 나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고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의 고함 소리가 헬렌을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볼륨이 고막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찡그린 나는 순간적으로 전화기를 내 귀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침착하게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 집에 있습니다. 샘과 저는 이사를 갔습니다. 샘이 혼자 남겨진 날 남편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부모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부모님은 여행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환갑 축하 행사에서 저희도 바로 환영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은 6살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온 내 얘기를 듣고 전례 없는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너무 위험해. 당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부모님이 이사 준비를 도우러 왔다고 말한 후 바로 그 남편과의 관계를 끊으세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군요. 그 사람은 샘의 아버지가 될 자격도 없고 당신 남편도 제 아버지가 도와주셨거든요. 어머니가 아들을 남겨두고 여행을 떠나는 하와이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시나요? 더 이상 너랑 가족이 될 수 없어서 헤어졌어. 이혼 서류 준비했으니 끊으려고 할 때 서명해줘. 남편이 저편에서 계속 말하니 말도 안 돼. 너무 일방적인 한숨이군. 계속 대화를 하다가 뭔 말도 안 돼. 샘 잘 보살펴달라고 했는데 왜 엄마랑 여행을 갔지 뭐. 엄마가 하와이에서 찍은 이 드라마를 보시고 갑자기 그 드라마가 가고 싶다고 해서 전화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 말을 듣고 부모님과 샘이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하와이에 간 이유는 드라마 촬영지라는 그런 사소한 이유와 그들의 뒤틀린 가치관 때문에 드라마 현장을 가보고 싶어도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다른 날이면 괜찮았을 텐데 주말마다 집안일 무시하고 엄마 만나느라 너무 힘들지 마. 정말 짜증나서 그냥 걔가 가고 싶어서 데려갔어. 그도 가줬어. 내 탓인가 보다 화를 더 돋구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니를 우선시하고 다른 건 다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여행을 가면서도 표를 3장 사서 다 가져갈 수는 없지 않았나. 아들을 돌봐야 할 때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은지 마지막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3 얼롱을 데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와이로 데려가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더 낫습니다. 합리적인 문의에 혼자 내버려 두는 것보다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아이를 키우느라 이틀 동안 관리했는데 셋째 날 아침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일이 잘 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 번거로웠어요. 육가가 너무 힘들다고 눈앞이 어두워지고 그의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인지 인간으로서도 부모로서도 분노가 극에 달했고 내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어찌 모를 수 있겠는가? 남편은 조용히 통화를 마쳤고 그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가족으로서나 개인으로서 어떤 관계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을 법적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이 소동을 일으키셔서 분노한 아버지가 테이블을 뒤집을 뻔했고 어머니는 간신히 멈추셨고 어머니는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저는 2주 후에 정식으로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잠깐만 저희는 하와이에서 막 돌아왔고 우리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위자료를 낼 여유가 없어요. 남편의 어머니와 변호사와의 이혼에 관한 회의에서 제가 위자료 합의서에 있는 이혼 서류를 제시하자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변호사는 눈에 띄게 화가 난 남편에게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의 협력과 지원의 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마크는 집에서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녀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헬렌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는 내 남편에게 내 은행 계좌 명세서가 포함된 또 다른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당신은 헬렌의 동의 없이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 생활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했는지 그 사람도 내 가족인데 왜 그 사람을 위해 생활비를 쓰는 게 어때서 위자료를 줄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이 부르퉁해서 우리가 하와이 여행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아시나요? 그 하와이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 비용은 우리가 저축한 돈에서 나온 것이지 일반 생활비 계좌가 아니라 우리가 3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던 다른 저축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활비와 아들을 위해 따로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들을 남겨두고 어머니와 함께 하와이로 휴가여행을 떠난 남편은 남편 옆에서 불편할 정도로 침묵하던 시어머니를 마침내 그 돈에 담갔습니다. 말했지 마크야, 넌 계속 돈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여행에는 비용이 들지 않았어. 수백만 달러가 들었어. 마크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닫는 것 같았어. 밤늦게 그에게 전화했던 바로 그 사람이 어머니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 사람을 우리 가족과 떼어놓은 밤에 당신은 $1,000의 하와이 여행을 위해 저축하거나 어머니의 소소한 생활비를 도와줄 돈이 없어야 한다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죠. 맞죠.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했든 그가 이를 갈았든 상관없이 제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답답해서 시어머니는 헐떡거렸다. 정말 마크야, 유명 회사 기획부서에서 돈을 잘 번다고 했어. 하와이 여행은 사비로 감당할 수 없겠느냐고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네, 맞아요. 제 남편은 저축한 게 거의 없고 수입에 관해서는 비록 기획부서에 있지만 남편이 하는 일은 대부분 뒤에서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거든요. 믿을 수 없군요. 마크, 당신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저축도 없고 수입도 적습니까? 그 사람보다 시어머니가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짜증난다는 말은 안 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우선이다. 연금도 턱없이 부족해서 마크에게 돈을 맡겼다. 도움도 주고 쇼핑도 했지만 그 여자가 번 부스러기로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 유능한 아들을 이용하려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극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마크는 급히 일어나 그의 어머니에게 아니 엄마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돈을 잘 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내 의무라고 해서 너를 안심시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 돈도 내 돈만큼 좋은 것 아니야. 내 아들이 잘 벌고 있다고 이웃들에게 이야기하고 돈 문제라도 그 여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남편의 변명을 압도했습니다. 남자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들이 참 불명예스럽구나. 히읗내가 다 해줬어. 엄마,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남편도 엄마한테만 집착하고 가족을 방치하고 며느리를 무시하고 아들의 몫을 독점하려는 시어머니. 시간과 돈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의 추악한 다툼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그들의 말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분노를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나도 위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에 눈이 커졌습니다. 엘리몬, 왜 끼어드는 거야?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넌 주말마다 계속 그 사람을 데려갔고 그 사람이 가족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고 마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넌 내 돈을 썼고 그걸로 명품 가방과 옷도 샀지, 그렇지? 내 돈. 변호사를 바라보았다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서를 제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결혼 전에 임신한 출신 불명의 여자는 나에게 말할 권리가 없다. 그녀는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그녀가 말하면서 내 아들이 단지 효도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너무 많이 벌고 흔적을 남기고 그 돈을 나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끔찍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반대했는데 성격이 이렇게 추악한 사람과 결혼하는 건 정말 최악이다. 욕설의 공세로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닌가 반박했다. 수입은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데 돈 버는 능력이 있고 아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아들의 돈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조용히 사치해 탐닉하는 것이 옳습니까? 강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단지 딸일 뿐입니다. 법 진짜 못난 놈. 여기 열심히 일하는 나, 공부는 성과도 내고 신뢰도 얻는 너, 아니면 성별이나 돈을 떠나서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는 너. 내 진술이 끝나자 시어머니 씩씩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나를 가로질러 덤벼들었다. 그 순간 변호사는 모두에게 들리도록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정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판결이 나고 결과가 나온 것이니 더 이상의 논의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싸움이 일어날까 봐 변호사가 진정을 시켜줬고 나는 변호사와 헤어지고 아들과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갔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엄마를 떠나 계속 다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샘이 달려와 나를 안아주었다. 나를 걱정하는 부모님은 오늘의 사건을 듣고 분노와 슬픔이 공존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침내 평화로운 삶에 정착할 수 있었다. 현재의 집은 내가 원래 살던 곳이 아니었다. 낡고 노후된 집을 헐고 땅을 팔고 몇 년 전 무장의 주택으로 이사한 우리는 부엌에서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다. 나도 동참해서 함께 냄비 요리를 만들어 따뜻한 식사를 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샘의 학교 이야기를 듣고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따뜻한 새 가족이 탄생한 것이었고 마크는 나와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고소한 다른 직원들로부터 마크의 상태에 대해 가끔 듣곤 했습니다. 위자료는 드라마에 나오는 곳을 여행하고 명품 옷과 가방을 사며 높은 생활 수준을 이어갔고 몇 달 만에 상당한 빚이 쌓여갔다. 마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오래 써서 결국 집을 팔아야 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땅은 결국 더 싼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지만 마크의 낮은 월급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 시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위와 나이를 중시하는 젊은 감독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굴욕적인 조건에서 일하라는 지시를 받는데 적응하기 위해 애썼다. 빚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마크는 가족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아마미의 아들로 낙인 찍혔다. 어머니에게 매달리다가 이혼하고 환경을 견디지 못한 마크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음. 결국 정신적으로 건강이 나빠짐. 취업 면접에서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 제한이 없음으로 인해 종료된 아침부터 밤까지 저임금 비정규직을 하게 되면서 사과와 위자료를 갚으며 오랜 시간 저임금 노동을 견디는 엄마들의 독점 태양 시간은 내 비용으로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우리 집에서의 빈곤한 생활. 엄마 오늘 밤 일어난 일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진 여러 가지 요리에 놀랐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상추를 곁들인 생동감 넘치는 샐러드, 토마토, 계란 재료가 가득한 김이 나는 수프, 그리고 심지어 작은 피자. 헬렌 과장 진급 축하. 주방에서 엄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후 나는 후배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뜻깊은 일에 전념했고 엄마 소식을 듣고 과장으로 승진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내가 소란을 피워서 미안해요. 두 사람을 위해 더 열심히 눈물 닦아줄게요. 엄마가 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샘도 가까이 왔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나를 꼭 안아주더라고요.